안녕하세요. 동굴아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술사 135회 토질 및 기초글사 종목의 서술 2교시에 대한 강평을 진행하겠습니다. 강문제 강평에 앞서서 전체 문제 읽어보면서 난이도 체크하겠습니다. 1번 비탈면 안정 해석 시 전응력 해석과 유용력 해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번 모아 서클을 이용하여 옹벽의 안정 계산 시 필요한 랭킨의 주동토합을 다음의 조건에 맞게 유도하시오. 첫 번째는 옹벽의 배면이 수평인 사질토 조건. 두 번째는 옹벽 배면이 수평인 점성토 조건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문제입니다. 3번 지하 수위가 높고 투수성이 큰 집안에 H8 토리벽과 차수 그라우팅, 괄호에서 침투 주입을 적용할 경우 그라우팅의 종류, 차수 효과의 확인 방법 및 주입 압력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3번은 난이도를 초록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4번 사질토의 전단 강도는 보통 전단 저항각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최대 전단 저항각, 한계 상태 전단 저항각, 잔류 상태 전단 저항각을 각각 구분하여 정의하고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어서 5번 터널 라이닝 설계를 위한 이완화 중 산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마지막 6번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강널 말뚝을 차수벽으로 시공하고자 한다. 제시한 유선망도를 참고해서 아래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단, 퇴적층의 투수개수 K는 10의 -4승 cm/s이고 포화단의 중량 감마 세츄레이티드는 17kN/m 3승, 물의 단위 중량 감마 W는 9.81kN/m 3승이다. 기준면은 하류면 수면으로 하고 계산 결과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좌측 그림은 이렇게 개요도 나와 있고 요 높이라든지 그리고 집안 강도 정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측 그림은 친절하게도 이렇게 유선망을 그려준 도면과 문제에서 제시할 이런 포인트들이 찍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침투 유량을 구하는 문제, 두 번째는 A점과 B점의 간극 수합을 구하는 문제. 그림에서 A, B점은 요 근입장 하부의 요 부분을 얘기합니다. C. 집안 융기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고 불안정한 경우 보강 대책을 제시하시오. 단, AB와 CD의 길이는 테르자기가 제안한 방법으로 구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135회 서술 2교시의 1번입니다. 비탈면 안정 해석 시 전응력 해석과 유응력 해석입니다. 1번 개요. 비탈면 안정 해석 시 현장의 배수 조건에 맞는 강도 정수를 사용해야 됩니다. 2번 전응력 해석법은 시공 속도가 시공 중 발생하는 과잉 간극 수압의 솟안 속도보다 빠른 경우 비배수 조건에서 구한 강도 정수 CU와 파이U를 사용하고 간극 수압을 고려하지 않는 전응력 해석법입니다. 간극 수압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전응력 시그마를 사용한 해석법이 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유용력 해석법은 시공 중 과잉 간극 수압의 솟안으로 진행되는 경우 배수 조건에서 구한 강도 정수를 사용하고 배수 조건에서 구한 강도 정수는 C'과 파이' 됩니다. 그리고 간극 수압을 고려한 유용력 시그마 프라임을 사용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정의 부분은 확실하게 암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2번 전응력 해석과 유용력 해석의 전당 강도식입니다. 첫 번째, 전응력 해석법의 전당 강도식입니다. S는 CU 또는 S는 CU 플러스 시그마의 탄젠트 파이 U로 정의됩니다. 약간의 오타가 있는데 스트렝스 S는 스트렝스 U이고 또는 S는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화토의 경우는 파이 U, 내부 마찰각이 0이기 때문에 파이 U 이퀄
영해석이라고도 합니다. 아래 사항 보겠습니다. S는 전단 강도, 스트렝스의 약자이고요. 전응력 해석으로 구한 스트렝스를 말합니다. CU는 비배수 강도, 시그마는 전체 수직 응력, 간극 수압을 고려하지 않은 전체 수직 응력이고, CU와 파이U는 전응력으로 표시한 점착력과 전단 저항각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유형력 해석법의 전단 강도식입니다. S는 C' 플러스 시그마 프라임의 탄젠트 프라임인데, 여기서 시그마 프라임은 시그마 마이너스 U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 보겠습니다. C'과 파이 프라임은 유형력으로 표시한 점착력과 전단 저항각이고, 시그마 프라임은 유효 수직 응력, U는 간극 수압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분명히 암기하시고 이해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만 알면 2페이지, 3페이지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가운데 페이지의 대제목 3번, 전응력 해석과 유형력에 대한 특징 비교입니다. 좌측은 전응력 해석, 우측은 유형력 해석입니다. 전단 강도식 방금 살펴봤고요. 그리고 강도 정수가 전응력 해석인 경우는 CU와 파이U, 유형력인 경우는 C'과 파이 프라임을 사용하는데, 전응력 같은 경우는 유유시험과 일축압축 시험 등을 이용하고, 유형력 해석 같은 경우는 CD시험, 직접 전단 시험 등을 이용합니다. 정의에 맞는 배수 조건과 일치하는 시험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어서는 간극 수압 부분이고, 단위 중량 부분, 그리고 적용 조건과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첫 페이지의 내용을 풀어서 쓴 내용이라고도 보시면 되고요.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페이지 대제목 4번, 전응력 해석과 유형력 해석법의 일치성입니다. 사면의 응력 상태를 재현, 시험해야 되고, 강도 정수를 산정하게 되면은 전응력 해석이 되든 유형력 해석이 되든 결과는 동일합니다. 두 번째, 두 해석법의 신뢰도 차이는 거의 없는데, 그 이유는 비배수 전단 강도와 간극 수압 측정이 난해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대제목 5번은 전응력 해석과 유형력 해석법의 계산 예시. 이런 부분은 제가 가져오긴 했는데 한번 참고하시라고 썼고요. 시험장에서는 이런 부분까지는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1번 문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35회 서술 2교시의 2번입니다. 모어 서클을 이용하여 옹벽의 안정 계산 시 필요한 랭킨의 주동 토합을 유도하라는 문제입니다. 1번 개요. 랭킨 토합은 횡방향 변이에 따라 파괴면 내 모든 흙이 소성 평형 상태에 도달 시 파괴 시 토합을 말하는데, 주동 상태에서는 흙이 팽창하는 경우, 수동 상태는 흙이 수축하는 경우에 파괴 시 토합을 말합니다. 랭킨 토합에 대한 내용을 개요로 써줬고요. 이 부분은 생각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2번, 옹벽 배면이 수평인 사질토 조건, C=0인 조건의 랭킨 토합 유도입니다. 가로축을 수직 응력 시그마로 놓고 세로축을 전단 응력 타우로 놓았을 때 이렇게 모아원과 파괴면을 그리실 수 있어야 되고, 여기에서 사인파이를 이용하게 되면은 사인파이로부터 주동토합 계수를 유도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주동토합을 유도할 수가 있는 메커니즘이 됩니다. 가운데 두 번째, 요 상태 파괴각 정의는 요 그림에서 이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주동토합과는 관련이 없지만은 요 부분은 엑스트라로 이렇게 하나 써줬습니다. 대제목 3번은 옹벽 배면이 수평인 점성토 조건입니다. 자, 점착력 C값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가로축을 수직 응력 시그마, 세로축을 전단 응력 타우로 놓아도 모아원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모아원을 그렸을 때 점착력이 발생하는 그림을 그려주셔야 되고, 앞서 내용과 마찬가지로 사인 파이를 이렇게 정의할 수만 있다면
주동투합 개수와 주동투합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C콜 0이 아닌 조건은 이렇게 끝내기 아쉬우니까 주동투합 정리 부분이라고 해서 개요도와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한 답안 형태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토질역학 등의 원서와 그리고 수험서 또는 동그라빠의 서브노트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5회) 서술 2교시의 3번입니다. 지하 수위가 높고 투수성이 큰 집안에 H파일 토류판과 차수 그라우팅, 침투 주입을 적용하는 경우 그라우팅의 특징, 차수 효과의 확인 방법, 주입 압력의 관리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 유형입니다. 1번 개요입니다. 침투 주입은 미세한 입자의 그라우트 재료를 집안 내부로 주입시켜서 공국을 충전하고 투수성을 저감하는 공법입니다. 특징의 내용은 적기 때문에 침투 주입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두 번째, 차수효과 확인 방법으로는 주입 중 주입압과 주입 패턴을 관찰하거나 주입 완료 후 원위치 시험 등을 실시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입압력 관리 방법으로는 PQ 관계도에 의한 방법과 AGS 시스템에 의한 PQT 관계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대제목 2번은 차수 그라우팅의 특징입니다. 동그라빠는 차수 효과와 집안 보강 효과 그리고 내구성에 의한 큰 특징 세 가지를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반대로 단점을 몇 가지를 써주셔도 되는데 동그라빠는 생략한 케이스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운데 페이지 3번 차수 그라우팅 침투 주입 시 차수 효과 확인 방법입니다. 동그라빠는 그라우팅을 주입하는 경우 PQ 그래프에 의해서 관리하는 방법과 주입 완료 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분해서 기술하였습니다. 주입 완료 후는 원위치 시험인데 원위치 시험은 표준관입시험, 투수시험, 물리탐사 등이 가능하겠고요. 실내시험으로는 시료 채취 후 투수시험 등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주변 환경의 수질 감시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우측 페이지 대제목 4번은 주입압력 관리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주변의 간극 수압을 고려해서 관리하는 방법. 두 번째는 시험 시공 결과를 이용한 방법. 세 번째는 주입 시 PQ 관계를 이용한 방법. 네 번째는 AGS 시스템에서 PQ, T 관계를 활용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써주시고 PQT 그래프를 하나 그려줍니다. 이어서 대제목 5번 결론을 쓰고 답안을 완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135회) 서술 2교시의 4번입니다. 사질토의 전단 강도를 최대 전단 저항각, 한계 상태 전단 저항각, 잔류 상태 전단 저항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각을 구분해서 정의하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1번 개요입니다. 사질토의 전단 강도는 입자 상호 간의 활동, 슬라이딩, 그리고 회전 롤링으로 생기는 마찰 저항, 프릭셔널 레지스턴스와 업물림, 인터라킹으로 발현이 됩니다. 사질토의 전단 강도는 타우 이퀄 시그마 V 곱하기 탄젠트 파이로 표현되고 유효 수직응력 시그마 V와 전단 저항각 파이의 함수로 구성이 됩니다. 사질토의 전단 강도에 대한 내용을 개요로 풀어주었고요. 이 개요 안에는 전단 저항각의 함수 이러한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대제목 2번 세 가지 전단 저항각을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변형에 따른 전단 응력 그래프와 그리고 수직 응력과 전달 응력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이어서는 각각에 대해서 정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최대 전단 저항각 파이 피크이고요. 두 번째는 한계 상태 전단 저항각
파이 CS입니다. CS는 Critical State. 세 번째는 잔류 상태의 전단 저항각 파이 R입니다. R은 레지줄이 됩니다. 각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정의를 내려줍니다. 이어서 중제목 4번은 흑입자 전단 저항각에 대한 입자 거동 기여도입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은 유효 수지 응력에 따라서 파이가 어떤 게 적용이 됐는지, 그리고 입자 거동은 어떻게 발현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문제에 대한 엑스트라 또는 추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측 페이지 3번 각각의 전단 저항각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충분한 내용을 써주고 답안을 완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135회 서술 2교시의 5번입니다. 터널 라이닝 설계를 위한 이한하중 산정 방법이라는 문제입니다. 1번 개요. 터널 라이닝 설계 시 적용되는 하중에는 고정하중, 활하중, 토합하중, 집안 이완하중, 수압, 온도하중, 지진하중, 설비하중 및 상재하중이 있습니다. 이한하중 산정 방법에는 테르자기의 안반하중 분리표를 이용하는 방법, 테르자기의 이론식을 활용한 방법, 안반 분리를 활용하는 방법과 수치 해석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대제목 2번 터널 라이닝 설계를 위한 이한하중 산정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테르자기의 안반하중 분리표에 의한 방법입니다. 동그라바는 안반 상태, RQD, 안반하중, 그리고 비거에 대해서 이렇게 표로 한 페이지가량 썼지만은 수험자분들께서는 학습은 이렇게 하되 시험장에서는 충분히 줄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RQD의 범위에 따라서 안반하중 HP를 산정하는데 이 산정된 값으로부터 안반의 상태나 그리고 지보 상태 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런 RQD 범위의 내용 조금과 HP 산정 공식 한두 개, 그리고 안반 상태, 지보 상태 이렇게 해서 한 반 페이지 정도만 시험장에서도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빠가 이렇게 표로 했다고 표를 통째로 외워야 되냐, 그러한 분들이 가끔 계신데 절대 그렇지는 않고 표 내용을 공부하되 시험장에서는 표를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키워드 위주로 몇 가지만 써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한하중을 구하는 두 번째 방법은 테르자기의 이론식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서브노트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 개요도와 심도에 따라서 공식을 써주고 공식에 따른 인자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공식만 나오면 그 문제는 거의 빵점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고 인자까지 써주셔야 최소한 기본 점수 이상은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식을 암기해야 되냐, 이러한 질문들을 참 많이 받는데 이완하중을 산정하는 방법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또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식의 암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공식은 꼭 암기해 주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는 Q 시스템에 의한 방법. 자, 공식이 나오고요. 네 번째, RMR에 의한 방법. RMR에 의한 지부합을 산정하는 방법. 그리고 다섯 번째는 수치 해석에 의한 방법까지 이렇게 기술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쓰고 답안을 완성한 사례가 되겠고요. 이러한 문제에서는 안반 하중을 산정하는 방법. 자, 산정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방법을 선정 시 고려사항, 그리고 이완하중을 활용해서 설계를 하는 방법까지 이런 내용은 추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135회) 서술 2교시의 6번입니다. 강널 말뚝을 차수벽으로 시공할 때 제시된 유선망도를 참고해서 설명합니다. 자, 계산 결과는 이렇고 문제가 기니까 이렇게 포인트 내용만 쓰고 물어본 답지에다가 나머지 내용을 첨가합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문제 조건을 정리합니다. 좌측의 개요도를 보면은 이렇게 수위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근입장 부분, 그리고 집안, 그리고 집안에 대한 강도정수 부분을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우측 그림은 시험지에서 제시된 그 부분을 그대로 그립니다. 이런 부분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리셔도 좋고 안 그리셔도 좋습니다. 아래 문제 조건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투수계수 K를 정의를 합니다. 10의 마이너스 4승 cm/s이지만은 보통 계산을 하다 보면 미터로 활용되기 때문에 미터로 미리 환산을 해둡니다. 포화 단위 중량은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고 모래 단위 중량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유효 중량을 구하기 위한 수중 단위 중량은 이럴 때 계산을 해둡니다. 이어서 이제 유선망도 관련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시간 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의 간격수. 유선수가 아니고 유선의 간격수입니다. 형광펜 자주색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개가 됩니다. 이어서 등수두 선의 간격 또는 등수두면 ND는 형광펜 하늘색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수두 면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됩니다. 자, 8개입니다. 그리고 총 수두차 H는 이 우측 그림에서 보면 7m와 1m 요 수두차가 되니까 6m입니다. H는 6m. 그리고 나중에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A점의 수두 HA라고 하고 B점의 수두 HB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A는 최초 수두에다가 남아있는 수두를 구하면 됩니다. 우측 그림에서 이 부분은 지우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A점이 이 부분인데 A점 뒤로 남아있는 등수두 면의 간격을 보면 하나, 둘, 세 개, 네 개가 남아있습니다. 수두가 반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HA는 처음에 수두 6m에다가 전체 등수두 면수에다가 남아있는 수두 칸수 이렇게 되면 3m가 됩니다. 그러면 B점에서의 수두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B점에서의 수두는 B점이 요 지점인데 B점 이후에 남아있는 등수두 면수는 하나, 둘, 세 개입니다. 따라서 B점에서의 수두 HB는 전수두 6m 곱하기 8개 중에 3개가 남았으니까 2.25m로 구해지게 됩니다. 시험장에서는 지금 동그라빠가 한 것처럼 이 부분과 문제를 풀기 위한 공식을 쓸 수 있는지 빠르게 확인하고 계산 문제를 할지 말지를 결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공식들이 필요한지까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침투 유량을 산정하는 부분입니다. 침투 유량 Q는 투수계수 K 곱하기 전수두 H분의 등수두 칸수 분의 유선의 간격수로 구합니다. 투수계수는 주어졌고요. 전수두도 주어졌고, 그리고 ND와 NF도 이렇게 문제 조건에서 미리 구해뒀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푸는데 문제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물어본 두 번째, A점, B점의 간격수압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H점의 간격수압 U는 물의 단위 중량에다가 그 지점에서 남아있는 수두가 됩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전에 이렇게 문제에서 구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구나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B점의 간격수압도 마찬가지입니다. UB는 감마 W의 HB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 문제입니다. 집안융기, 히빙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고 불안정 경우 보강 대책을 제시하라. 단 AB와 CD의 길이는 테르자기 방법을 이용하라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인데 집안융기, 히빙이지만은 결국에는 파이핑에 대한 안정성 검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캐치하셨다면 좋겠지만은 히빙에 대해서 어떻게 구하지 하고 포기하신 분들이 많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파이핑이구나를 인지하시면 저항력 W를 산정하고 침투압 J를 산정해서 파이핑에 대한 안전율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저항력 W는 저항력 W이기도 하고 유효 중량이기도 합니다. D 곱하기 2분의 D 곱하기 감마 서브로 구하게 됩니다. 문제에서 요 D는 테르자기 방법으로 구하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요 부분에 요 AB와 CD면 요거 폭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요거는 근입장의 반을 가져가게 됩니다. 따라서 다시 가운데 페이지 아래를 보시면 W는 D 곱하기 2분의 D의 감마 서브로 구할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고, 이어서 마지막 우측 페이지 침투압 J는 I 에버리지에다가 그리고 감마 W와 볼륨 V를 곱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I 에버리지는 굴착 저면, 그러니까 근입장이 해당하는 A면과 B면에서의 동수급의 평균 값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하실 수 있다면은 이 계산 문제를 푸실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동그라빠는 1.11로 계산됐고 기준 안전율 1.5보다 작기 때문에 보강 대책에 대해서 내용과 개요도를 쓰고 답안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35회 터술 2교시에 대한 문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